네, 저는 2024 발달장애 학생 기본교육과정 콘텐츠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개해드릴 김해은혜학교 교사 김경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과 다르게 제가 좀 긴장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떨리거나 조금 급격하게 높아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콘텐츠 개요부터 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콘텐츠를 보면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멀티미디어 북이라고 해서 서비스 되고 있는 콘텐츠이고요. 일상생활 활동 영역 7가지 영역에 총 75단원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장애 학생의 맞춤형 수업을 위해서 특히 이번에 적용되는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형 도서에 기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일상생활 활동은 다른 교과와 달리 교과서가 없이 지도서만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해당 멀티미디어 북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총 7개 영역 중에서 여가 활동에 집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가 활동을 기준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고 오류사항이나 그다음에 개발이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금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완료되면 에듀에이블 멀티미디어 북에 다음과 같이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앞서 개발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일상생활 활동부터는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개발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열린 배움터에서 수업을 생성하실 때 기본 자료 안에 수업 구성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추가 서비스될 예정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한 단원이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시작하기, 두 번째 이해하기, 세 번째 행동하기, 네 번째 놀이터, 다섯 번째 한컷 만화, 동일한 구조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개발된 콘텐츠와 조금 다른 부분은 단원의 특성에 따라서 이해하기와 행동하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행동하기가 서비스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기 제재 뒤에 행동하기가 붙어서 서비스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단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같은 경우는 단원의 첫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원에 만약에 나의 여가 활동에 대한 4개의 제재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사용되었고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고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형태로 영상이 제공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에 확인하고 해당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학생에게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네가 좋아하는 여가 활동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해하기 같은 경우에는 제재별 학습이고 기본 기초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몸 움직이기 놀이에서 몸을 움직이며 놀기 전에 하면 좋을 활동, 그리고 스트레칭 동작, 그리고 자음자 몸자를 보면 모양을 살펴봅시다와 같이 기본적인 학습이 이해하기에서 제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동하기 같은 경우에는 앞선 제재의 내용들을 융합하거나 아니면 연계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생활에서 확장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고심을 많이 하셨고요. 그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활동에 대해서 차등을 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놀이터의 경우에는 앞서 학습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실제로 게임처럼 해볼 수 있는 코너이고요. 놀이터에는 6종의 게임하기와 VR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컷 만화는 앞서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이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문을 읽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듣고 다시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구성하심에 있어서 순서나 계열을 바꿔서 학생에게 적합하게 맞춰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도서의 내용을 전자저작물에 되어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조금 흥미있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성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에 대한 영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해당 영상은 실사 영상과 애니메이션 영상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활동이 자유롭게 선 그리며 놀기인데 선을 긋고 그리는 단계별로 제시를 되어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색칠하기까지 영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영상이 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과제 분석을 하시고 그 과제 분석한 내용에 따라서 원고를 집필하셨기 때문에 지도서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시면서 그 내용을 수업 현장에 맞게끔 확장하여서 변형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시연을 보시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교과 특화 기능들이 3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서 보셨던 국어나 수학, 이미 개발된 진로 직업과 같은 기능에 이미 개발이 되어서 같이 적용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일상생활 교과 특화 기능인 시범 보이기, 소통하기, 활동하기는 일상생활 교과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멀티미디어북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시범 보이기나 소통하기, 활동하기 기능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는데요. 옮기기나 선긋기, 선택하기와 같은 경우에는 정오답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답을 체크했을 때는 잘했습니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실수를 하거나 오답을 체크했을 때는 한 번 더 답을 찾아보세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실수했을 때는 정답을 제시해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나 그리기, 체크하기와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는 활동이고 쓰기와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정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활동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리기나 체크하기, 생각 말하기와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따로 없고 학생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하기와 게임하기는 아까 보셨던 4장 놀이터에 적용된 기능입니다. 시범 보이기는 휴지, 주개, 색을 입혀 작품 만들어 보기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활동하는 시범 영상이 있고요. 그 시범 영상에 대한 2페이지에 활동 순서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구성하심에 따라서 2분의 2페이지 활동 순서를 먼저 확인하고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영상을 보시고 활동 순서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소통하기는 조금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 어렵게 받아들이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정답을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자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읽어주고 답을 체크해보고 하는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하기는 총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활동 순서 설명 제시이고 두 번째는 내용을 확인하고 세 번째는 순서가 뒤섞여 있는 것을 바른 순서를 찾는 활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중고가 모두 함께 사용하고 12개 학년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면서 조금 변형된 기능입니다. 3분의 1페이지가 제일 쉽게 바른 순서를 문장과 함께 확인을 할 수 있고 3분의 3페이지가 제일 어렵게 뒤섞인 그림의 바른 순서를 찾는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페이지를 한 번에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도 있지만 3분의 1페이지까지만 학습할 수 있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시고 어디까지 적용할 건지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영역마다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일반 사교육에서 보는 영상처럼 화려하거나 뭐 이렇게 좀 아니지만 조금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게끔 절차적으로 행동도 크게 저희 아이들에게 적합하게 주변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VR은 총 5종이 적용돼서 개발되어 있는데요. 이 VR 같은 경우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 HMD를 착용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HMD를 쓰지 않고도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타고 내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된 콘텐츠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청각 중복 학생에게 적합한 형태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기존에 개발된 콘텐츠와는 장애 학생 영역에 맞게끔 조금 더 특화되어 개발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니게임으로 신나는 복습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영역에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이제 실제로 게임을 하다가 아이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게임을 하고 나면 점수가 나오는데 수개념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점수가 조금 다르게 나온다. 왜야? 나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라고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 밑에 보시면 시간에 조금 빠르게 과제를 수행했을 때 시간 가산점이 붙어서 점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옆에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활용 부가 자료인데요. 용어 사전과 수어 사전, 한글 대체 텍스트, 요약 노트 이렇게 총 4종이 제공이 되고요. 용어 사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서 정확하게 제시된 개념보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서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 용어들은 수어 사전에 동시에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기능인데요.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수어 영상이 일반 영상보다 조금 더 크게 학습하기 쉽도록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대체 텍스트가 사진이나 그림에 올리면 이렇게 뜨게끔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쓰기 같은 경우에 그리기 같은 경우에 그리기 활동 자체가 어려운 학생은 다른 활동하기로 하나의 활동에서 2개의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PC에서 쓰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펜을 활용해서 직접 그리고 색칠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도 처음 접하신 선생님들은 많이 이 기능 사용이 안 되는데, 활동이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부분인데요. 성극기와 옮기기 활동의 경우에는 앞에 제시된 것처럼 클릭 형태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학년 정도 되면 컴퓨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익숙해져서 클릭하고 드래그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클릭하고 드래그 하였을 때는 기능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클릭과 클릭으로 활동을 해야 돼라고 학생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옮기기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클릭하고 해당 칸에 옮겼을 때 적용이 됩니다. 멀티미디어 북 에센스는 기능을 실제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멀티미디어 북 에센스는 해당 활동에 플러스 해서 이렇게 모아서 이 학생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활동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 표시가 나타나게끔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단계가 다르거나 학습 수준이 다를 때에는 태블릿 PC를 제공했을 때 해당 태블릿 PC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달리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꾸러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이 있는 활동 같은 경우에 체크를 하면 이렇게 학습지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미리 활동할 내용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학습지로 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여러 번 드려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능숙하게 사용하시겠지만 사용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컨텐츠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쪽에 QR 부분을 제가 제공해드린 걸로 아는데 실제로 여기 끝나고 나서 앞쪽 이제 개발물을 가셔서 QR을 찍어서 콘텐츠를 사용해 보시면 조금 더 익숙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보기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면 팝업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따라서 배속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배속을 더 추가로 조절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배속은 0.8, 1, 1.2 이렇게 세 가지로만 제공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창을 키워서 사용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사 애니메이션 형태인데요. 오늘은 금요일. 서아가 주말에 어떤 여가 활동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서아가 주말에 할 여가 활동을 함께 살펴볼까요? 맨몸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볼까? 네, 캐릭터가 실제 배경 화면에서 움직이는 형태로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등장인물이 등장해서 활동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특징에 따라서 실제 인물이 나와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이 실제로 해보기에 어렵거나 아니면 장소 전환이 많거나 하는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릭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되는 기능들 중에서 제일 쉬운 기능입니다. 단순히 눌렀을 때 화면이 변화하거나 답이 나타나거나 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손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 클릭하기 제일 쉬운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긋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로 움직이게끔 됩니다. 손가락을 떼도 정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과 클릭 형태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클릭하고 손을 떼고 다시 클릭하셔야 됩니다. 손가락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학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옮기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움직이지만 놓으려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클릭하고 옮기셔야 됩니다. 클릭하고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체크했을 때는 잘했습니다 라고 해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틀린 답을 선택을 했을 때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근데 한 번 더 실수를 했을 때는 바로 정답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도 서로 첫 번째 실수했을 때와 두 번째 실수했을 때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제일 많이 사용하실 멀티미디어 북 에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해당되는 부분 에센스 버튼을 앞부분을 클릭해서 추가를 하면 에센스 부분에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에센스 기능이 조금 다른 부분은, 에센스 기능은 기본 페이지가 없이 바로 활동들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을 학생이 모두 수행을 했다면 양 한 발 손을 위로 뻗기. 네, 클릭을 하면 음성이 나오는 게 일상생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중도 중복 학생들이나 아니면 초등 저학년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음성이 함께 제공되게끔 개발이 되어 있고요. 고개를 들어 지금 1번이 되어 있고 발음 순서를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사진이 조금 죄송합니다. 사진이 오류가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수정해서 보완해가지고 서비스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모든 활동들을 다 하게 되면 에센스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활동을 모두 다 했다면 표시가 되고요. 활동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이 활동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학생들 개별로 과제를 주시고 그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완전히 새롭게 아이들한테 제시해주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체 초기화를 누르게 되면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활동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이 활동을 구성을 하셨을 때 전체 초기화를 누르는 거는 조금 주의하셔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라고 하시네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기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기를 하고 밑에 이원화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활동을 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정말 지필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서 만든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일상생활 활동, 저희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 요즘 엄청 많이들 관련해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과서가 없는 상태에서 좀 개발이 됐고요. 선생님들께서 이게 학생들에게만 맡겨둬서는 이 학습이 어렵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에 있는 사진이나 내용들을 같이 띄워서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활동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지금은 소개는 안 됐지만 저희가 시간상 소개는 안 됐지만 더 많은 활동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이번에 저희가 실사 영상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에게 좀 적합한 영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저희가 VR을 개발해서 저희가 5종을 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PC에서 활용할 수 있는 VR이고요. 잠시 저희가 20분 뒤에 소개할 VR은 저희가 진짜 VR 기기를 쓰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VR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